이종이식이 왜 필요한지 아까 윤희생 선생님이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굉장히 빨리 말씀하시고 사실 이제 이 의료계에 있는 사람 아니고 다 이제 일반 그 외의 일들을 하고 계셔서 이종이식이 왜 필요한지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야기해드리면 저는 이제 신장이식 하는 사람이라 네이버에 쳐보면 이제 나옵니다. 신장이식 하는 사람인데 신장이식을 이제 받는 환자들은 말기 신부전 환자들, 신장에 콩팥에 이제 기능이 없는 사람들. 이제 그러면 이제 투석을 하게 됐죠. 아마 주변에 이제 투석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그 만성 콩팥병이라고 그러는데요. 콩팥 기능이 좀 떨어져가지고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만성 콩팥병이라고 그러는데 만성 콩팥병은 이제 한 5-6%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그리고 연세가 70세가 이상이 되면 한 30% 정도로 올라가고요. 말기 신부전은 이제 콩팥 기능이 다 떨어져 가지고 투석을 해야 되는 사실 제가 요새 너무 피곤해 가지고 이 콩팥 기능이 안 좋은가 이런 고민을 좀 했는데 최근에 건강검진에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무튼 그런 그 말기 신부전은 이제 투석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은 한 우리나라가 7-8만 명 정도 됩니다. 환자가 숫자가 전체에서. 근데 이제 말기 신부전에서 이제 여기서 투석을 시작을 하는 거죠. 처음에. 그러면 5년 후에 그 환자가 살아있을 확률이 한 40%쯤 됩니다. 말기 신부전 환자들은 투석을 시작하면은. 근데 이제 그 5년 후에 40% 살아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암 5년 생존율 암 환자들 보면은 한 40%면은 이게 5년 후에 살아있을 확률이거든요. 근데 5년 후에 40%보다 낮은 거는 췌장 담낭밖에 없어요. 다 그보다 높은 거고. 그러니까 갑상선, 대장암, 위암, 유방암, 전립선암, 신장암 이거 다 7-80%의 생존율이거든요. 5년 후에. 그러니까 그 5년에 40%는 폐암 이 정도, 그다음에 간암, 췌장암, 담낭암 이 정도가 이제 5년 후에 말기 신부전 환자보다 더 못 사는 거죠.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말기 신부전이 웬만한 암보다 진짜 안 좋은 그런 예후를 가지고 있고 이게 투석하면 잘 살 수 있지 않느냐? 단지 이제 조금 늘려주는 것일 뿐이지 그 투석하더라도 웬만한 암보다 안 좋다. 그래서 그럼 이식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식하면은 5년 후에 이거 미국 자료인데요. 5년 후에 이게 뇌사 이식한 거고 이게 생체 이제 살아있는 사람끼리 이식한 건데 뇌사 이식을 하면은 그 환자가 살아있을 확률이 한 80%, 생체 이식을 하면 90%.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 더 좋아서 10년 후에 보면 그 환자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이식한 콩팥이 살아있을 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 후에 이제 80-90%쯤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이제 훨씬 이런 성적은 좋고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환자가 5년 후에 40% 살아있었는데 10년 후에 이제 80% 이상의 환자들이 살아있다는 거니까 그만큼 이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환자들한테. 그래서 꼭 그 그래서 이제 또 투석하기 전에 먼저 이식을 하는 게 더 좋아요. 환자들한테는. 그래서 이식을 해주는 게 좋겠다. 근데 이제 그 보면 최근에 이제 중앙일보에 제가 뭐 인터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거 중요하니까 빨리 이거 내달라고 해가지고 근데 보면은 이제 오히려 우리나라는 뇌사 기증자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도에 이제 제일 피크를 뇌사 기증자가 찍었다가 숫자가 점점 기증이 줄어가지고 작년에는 397명만 기증을 했었거든요. 매년 여기 보면 매년 줄고 있죠 이렇게 숫자가. 근데 이제 이식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엄청난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식을 기다리다 숨진 사람도 이제 늘어나가지고 월 평균 263명 정도가 이제 뭔가 이식을 기다리다가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동종 이식, 사람 간에 이식하는 걸로는 이런
이런 갭을 채울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서 이종 이식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 이식은 이제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죠. 동종 이런 사람 간의 이식보다 단점도 아직 있지만은 이제 포텐셜한 잠재적인 장점이 어떤 거냐? 우리가 돼지 장기를 사용하니까 돼지는 한 번에 9마리씩 키워요. 혹시 어렸을 때 저기 시골에서 돼지 키워보신 분 있으세요? 네, 뭐 저희 할머니 집에 가보면 돼지 이렇게 키웠었는데 이렇게 한 번에 막 9마리씩 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유전자 변형 돼지는 그렇게는 못하지만은 자꾸 이제 새끼를 낳고 많이 이제 공급할 수 있고 그러니까 포텐셜하게 무제한적으로 장기를 이제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그 유전자를 막 이렇게 변형시켜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유전자를 여러 개를 변형시켜서 돼지 장기를 만들어서 수혜자하고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포텐셜한 장점도 있을 수 있고 또 생체 이식 우리가 이제 생체 이식 사람 간에 이식할 때는 두 분의 스케줄을 잘 맞춰 가지고 기증자 수혜자를 상태를 최고로 만든 다음에 날짜 딱 정해서 이식을 합니다. 뇌사 이식은 오늘 뇌사 기증자가 발생하면 오늘 밤에 갑자기 딱 수술을 해야 돼요. 그 수혜자를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저도 힘들고 받는 사람도 힘들고 수혜자도 오늘 낮에 투석 받고 있는데 지금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그럼 투석 라인 빼고 병원으로 달려와가지고 밤에 검사해서 밤에 수술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계획적으로 이제 할 수가 있고 그런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런 유전자 변형 돼지를 사용하고 여러 유전자를 최근에 다양한 이런 아주 최첨단 방법으로 유전자를 이제 변형하는데 한 10개 내외의 유전자를 이제 변형시켜서 이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초급성 거부 반응이란 게 뭐냐면 옛날에 사람 간에 이식할 때도 1960년대까지는 초급성 거부 반응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초급성 지금도 있을 수 있지만 그때는 굉장히 흔했는데 초급성 거부 반응은 장기가 수혜자 몸에 연결돼서 혈액이 이렇게 도는 순간 그 장기가 망가지는 거예요. 아주 빨리 초급성으로. 그거는 이제 받는 사람의 혈액에 기증 장기를 공격하는 항체나 뭐 세포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내 피가 딱 도는 순간 그거를 망가뜨리는 그게 초급성 거부반응입니다. 그거는 이제 1960년대 그 메커니즘이 확인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환자들은 피 섞어보는 검사라고 그러는데 기증하는 사람의 혈액과 받는 사람의 혈액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망가뜨리냐 안 망가뜨리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검사가 1960년대에 이제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이제 초급성 거부 반응은 많이 이제 해결이 됐고 점점 주로 이제 항체 때문에 내 몸에 받는 사람의 혈액 안에 있는 항체가 기증 장기를 공격함으로써 초급성 거부 반응이 생기는데 그 항체를 요즘은 굉장히 이제 아주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검사들이 많이 이제 만들어져서 이런 초급성 거부 반응은 사람 간에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돼지는 이 뭐 알파갈이나 뭐 CMA 이런 여러 저건 당항원인데요. 항원이 이제 항체가 만나서 공격하는 게 항원이거든요. 그 항원인데 당항원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 혈액형 항원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돼지 안에 있는데 사람에는 없어요. 영장류에는. 저게 들어오면 내가 한 번도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그 항원이긴 하지만은 혈액형 항원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돼지 장기가 사람에 들어오면은 바로 이제 공격해가지고 초급성 거부 반응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항원을 없애는 이제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없애버리는 돼지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항원이 없을 테니까 초급성 거부 반응이 잘 안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걸 없애고 그 다음에 항체가 이제 그 장기를 공격할 때 단독으로 공격하지는 않고
그럴 수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보채라는 게 같이 이제 엮여가지고 같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채라는 거를 또 조절하고 또 이종 이식에서는 특히 이제 혈전도 잘 생기거든요. 혈관 안에. 그래서 혈전을 조절하는 그 유전자, 그다음에 나를 죽이지 마세요 하는 이런 그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런 그 유전자를 넣어가지고 염증이 덜 생기게 하는 그런 것들을 넣어주는 걸 낙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한 7개 정도의 유전자를 넣어가지고 돼지를 만들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옵티팜 회사 대표님이 계시지만 옵티팜에서 하고 있고 세계에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3개 회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제네시스라는 회사는 이제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스타트업 회사인데 그 워낙에 이제 이런 유전자 변형을 열심히 하시던 보스턴에 있는 어떤 교수님이 창업한 회사인데요. 지금 여기하고 르비비코는 이제 옛날부터 여기도 이종 이식에 열심히 하고 있던 돼지 회사인데 지금은 이제 유나이티드 세라피틱스라는 미국의 큰 제약회사가 여기를 이제 M&A를 해가지고 열심히 밀고 있습니다. 약간 그 상업적으로 상업적으로 막 이렇게 밀어지는 듯한 느낌도 좀 있긴 있어요. 여기 두 회사를 보면은 작년에 이제 이 제네시스가 거의 파산 직면에 처했었는데 작년에 미국의 MGH라는 하버드 대학교 부속 병원 거기서 심장 이식을 해서 뭐 괜찮았다 이런 뉴스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가 그 시리즈 B 펀딩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한 1,000억 단위의 그 한국 돈으로 그렇게 펀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도 하면서 약간 상업적으로 좀 이런 프레시도 좀 받기도 하고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잘 이제 그거를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되겠죠, 우리 연구진들이. 그래서 이제 돼지는 그냥 막 아까 제가 우리 할머니 집에 가서 돼지 키우는 거 이렇게 농장하고 그랬다 했었는데 그때 보면 엄청 더러워요. 막 똥도 싸고 막. 근데 이제 그렇게 키우지 않고 이런 아주 훌륭한 시설에서 저보다 깨끗하게 삽니다. 돼지들이. 그래서 이런 DPF 시설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특정한 균을 다 이제 확인을 해서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를 확인하는 그런 시설에서 아주 깨끗한 공간에서 이제 돼지들을 키우고 그렇게 이제 그런 돼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식을 하는 건데 지금까지 이제 환자에서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4명의 심장 이식과 2명의 심장 이식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는 이게 다 동정적 사용, 이게 말은 좀 애매하긴 하지만은 이 동정적 사용이 뭐냐면은 아직 그 정식으로 허가되지 않은 약물이나 치료법을 임상시험은 이제 잘 설계된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은 이런 시험이고 그런 게 아닌 상황에서 환자에게 이제 사용하는 제도인데요. 이것도 다 뭐 미국의 식약처 같은 FDA 같은 데서 이제 승인을 받고 쓰기는 하는 건데 아무튼 그런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질환이나 희귀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다른 치료 방법이 없을 때 쓰는 게 이런 동정적 사용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 돼지 장기만을 동정적 사용으로 승인받고 쓴 건 아니고 이걸 하려면 이제 면역 억제제 같은 것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아직 이제 환자들한테 승인되지 않은 약들도 다 한꺼번에 이제 패키지로 동정적 사용으로 이제 승인받고 하게 되었어요. 이 환자가 이제 그 처음 이제 돼지 장기를 처음은 아니죠. 옛날에 70년대, 60년대 때도 이제 우리가 해본 적이 있었으니까. 근데 최근에 아무튼 이 유전자 변형 돼지를 처음으로 이식받은 심장 이식 환자였습니다. 근데 한 60일경에 돌아가셨거든요. 심장 기능이 이제 못해가지고. 근데 왜 돌아가셨을까? 왜 사망했을까? 근데 뭐 처음에 이제 이 연구진들은 거부 반응의 기운은 별로 안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른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면 다른 연구진들이 막 이제 같이 토의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은 교직학적으로 거부 반응의 가능성이 꽤 있다 이 환자에서. 그 다음에
돼지의 거대세포 바이러스라는 게 이제 막 늘어나면서 그거를 치료하려고 약을 썼는데 글로불린이라는 약을 썼는데 그 글로불린에는 돼지를 공격하는 항체가 들어있었을 거다. 그래서 심장이 망가졌을 거다. 이런 가설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환자가 이 다른 치료를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조금만 이제 자극이 있어도 이 리저버가 부족한 거죠. 조금만 자극이 있어도 금방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였어서 이게 제일 큰 문제였을 거다. 이런 주장이 일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외에 이분도 이제 심장 이식 받으셨던 분인데 돌아가셨고, 요 아래 두 분은 이제 신장 이식을 하셨던 분인데요. 요 릭 슬레이만은 이제 그 보스턴의 MGH, 리사 피사노는 그 뉴욕 랑곤 병원 이런 데서 그 두 병원이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병원인데 거기 사셨던 분인데 다 돌아가셨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 릭 슬레이만이 했던 이 나중에 공식적으로 발표됐던 말씀을 보면은 제 자신을 위한 길일 뿐만 아니라 장기 이식을 필요로 하는 수천 명에게 희망을 전하는 방법이라고 믿었어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러고, 리사 피사노는 나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 준비된 존재예요. 누군가 내 겪은 일을 보고 용기를 내어 도전하게 된다면요. 이렇게 이제 사실 이제 빅 히어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의학이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있었던 두 분은 훨씬 더 건강하게 잘 이제 이식된 그 돼지 장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 여자가 룬이고, 이분이 룬이고, 여기는 이제 제이미 라키라고 그 뉴욕 랑곤병원에서 일하는 외과 의사인데요. 이 작년 11월 달에 이제 돼지 장기를 이식을 받았는데 워낙에 요 사람이 신장 기증자예요. 어머니한테 이제 옛날에 기증을 했던, 그래서 콩팥이 한 개만 있었는데 아무튼 그 임신을 하고 임신성 고혈압, 옛날 용어로는 자간증 이렇게 불렀던 그 병인데 그거 때문에 이제 콩팥이 하나도 망가져 버려가지고 그 후로 이제 8년간 투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그 초급성 거부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서 피 섞어보는 그런 검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체 검사를 하는데 그 항체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기증할 만한 그런 콩팥이 없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식을 못 받고 있는 상태였었고, 그런 상태에서 돼지 이식을 작년에 이제 11월 25일 날 했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적출했는데 거부 반응이 너무 심해가지고 3월 4일 날 적출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이제 면역 억제 치료를 할 때 그 면역 억제 치료는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면역 억제를 심하게 하면 할수록 부작용도 많아집니다. 감염이라든지 약의 부작용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이때 이제 거부 반응이 있는데 이거를 면역 억제제를 더 세게 써가지고 이 거부 반응을 되돌려 보자라고 했을 수도 있지만 그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감염이나 이런 위험성이. 그래서 이제 이 제이미 라키, 몽고메리 이쪽 의사들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적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해서 적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환자가 팀 앤드류인데요. 여기는 이제 미국의 보스턴의 하버드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이식했던 1월달에 올해 1월 25일 날 했는데 이 환자도 2년 정도 투석을 하고 있었고 1년 전에 심근경색을 앓은 히스토리가 있고요. 근데 이 환자가 또 특이하게도 혈액형이 O형인데 O형은 그 뇌사 이식 대기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다른 혈액형에 비해서. 그래서 이 환자 또 항체 때문에 한 10년 이상 또 기다려야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그런 환자였었고, 사실 이제 지금 60 몇 살이 되었으니까 10년 기다리면 70대 후반이 되고 그냥 돌아가시는 거 그때는 이제 못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서로 이제 논의를 해가지고 좋은 후보가 되니까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이제 1월 25일 날 했는데 수술하고 일주일 만에 퇴원하고 지금 기능은 아주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이분 수술해준 의사한테. 예. 그래서 지금까지 상태는 이렇고요. 생각보다 우리의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엄청 괜찮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직 갈 길이 엄청 머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이식 절차는 이제 어, 다른 그 상업적인 거나 이런 거는 빼고 순수히 의학적인 이야기로 의식 절차를 말씀드리면 환자가 있는 병원에서 혈액을 이제 돼지랑 맞춰보는 검사를 해야 되겠죠. 이 돼지 콩팥이 환자 몸에 들어갔을 때 초급성 거부반응이 안 생길 것인지 이런 거를 검사를 하고 그래서 돼지가 이제 선정이 되면 그 돼지에서 여기 아까 그 깨끗한 시설 있잖아요. 거기에 살고 있던 돼지 보통 거기에 이제 수술실도 같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주 깨끗하게 사람 수술하듯이 장기를 적출해가지고 이렇게 아이스박스에 담아서 이렇게 병원에 다시 오면은 여기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외에 이제 환자가 그 장기의 값을 얼마를 내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여기서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의학적인 거는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그 지금까지 6명의 그 환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식약처에서 그 임상 시험이라는 걸 승인을 이제 해줬어요. 임상 시험이란 앞에 6명은 다 동정적인 사용, 너무 급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였고 올해 이제 지금부터 할 거는 이제 임상 시험 정식으로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고 이런 조건을 갖추고 이렇게 이제 하는 임상 시험을 승인을 받아서 올해부터 이제 후반기 때 한 올해 5명 정도를 해보고 괜찮으면 내년에 더 대규모로 해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았고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신장 이식이 지금 이제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는데 어떤 환자가 여기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환자인지 임상시험에 아무나 다 뭐 이렇게 해보세요 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환자가 적절한 환자냐 그 일반적인 의학적인 이유로 우리 사람 간에 하는 신장 이식에 적절하지 않다고 의학적인 이유로 그 의학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에 똑같아요. 대기자 명단에 등록되어 있지만 앞으로 5년 이내에 뇌사자 이식을 받을 가능성보다 이식을 받지 못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은 말기 신부전 환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투석하면서 그냥 지내실만 하는데 앞으로 5년 안에 이식을 못 받고 돌아가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 사람이란 거죠. 못 받는 거는 대부분은 어떤 이유냐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항체 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우리가 PRA 검사라는 걸 하는데 그거는 이제 퍼센트로 나오거든요. 결과가 그 퍼센트는 100%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100명하고 맞춰봤을 때 100명 다 내가 못 받을 사람 그런 게 이제 PRA 퍼센트입니다. 95%면은 100명하고 맞춰봤는데 95명하고는 안 맞아가지고 이식을 못 받을 사람. 그러니까 95% 이상 되면은 그 환자는 거의 이식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아주 그 항체 수치가 높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나이도 많으셔가지고 5년 지났을 때까지 건강하게 못 살 것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최소 6개월 이상 투석 중인 사람, 그런 환자들이 이제 임상 시험에 등록할 수 있는 그런 환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말 임상에서 우리가 환자한테 이종 이식을 정말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말하려면은 저 자신도 이제 그거를 굉장히 컨피던트 해야 되거든요. 이 결과가 환자한테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하겠죠. 근데 정말 본격적으로 사용될 준비가 돼 있을까 현재 상태에서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장류 모델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거에서 이제 확실하게 효능이 이제 검증이 조금 더 필요하고 그다음에 면역 억제제가 이 돼지 이종 이식에서 꼭 필요한 면역 억제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 좀 어렵지만은 이 부분에 해당하는 이제 면역 억제제 주사거든요, 약이거든요. 근데 저 부분에 이제 해당하는 면역 억제제가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개발이 이미 됐었는데
그래서 임상시험도 1, 2, 3단계 임상시험이 있고 3단계를 통과해야지 환자한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요 부분을 이제 공격하는 이제 면역 억제제가 그 전에 개발이 됐었고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사람 간 이식에서. 근데 이제 임상 2상까지 굉장히 좋았었는데 3상에서 아주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이제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이제 환자한테는 못 쓰는 약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지금 원숭이 실험을 할 때 그 약을 꼭 써야지 효과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환자한테는 못 쓰는 약인데, 근데 아까 그 앞에 그 동정적 사용을 약까지 다 패키지로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요 부분을 이제 공격하는 이런 항체들인데 여기 이 부분이 이제 그 부작용을 일으키는 이제 약이에요. 근데 여기를 이제 치환을 하든지 바꿔가지고 그런 치명적인 부작용이 안 생기게 하는 그런 약인데 지금 이제 2상까지만 돼 있습니다. 이제 지금 3상을 할 시점이고 그래서 일반 환자들은 못 쓰고 아까 그 미국에서 동정적 사용으로 이식받은 환자들은 다 요거를 한꺼번에 같이 받아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2상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진짜 환자들한테 썼을 때 앞으로 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냐 충분히 검증이 안 되어 있는 약이긴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더 검증이 돼야지 의료진 입장에서도 마음 놓고 해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약이 요거고 이거는 이제 그 라블리주맙이라는 거는 그 보채를 억제하는 약이에요. 보채. 그것도 이렇게 계속 보채 억제제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 약들도 사실 굉장히 그 용량이 높은 편이긴 합니다. 보통 이제 여기는 우리가 환자들한테 사용하는 그냥 약들이고 이미 제일 중요한 요게 아직 해결이 안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이제 그런 거 개발하고 있기도 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되면서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한국에서 임상시험을 하게 된다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된 환자가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심장이식 처음 하셨던 분도 돌아가셨던 이유가 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미 너무 안 좋으셨던 분을 해가지고 어쩔 수. 근데 이제 그런 환자들은 이제 자기가 손해 볼 건 없죠. 이렇게 한번 어쩌든지 돌아가실 분인데 이제 한 번의 기회를 더 갖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분을 이제 임상 시험에 등록을 했다가 이제 그 실패를 하면은 그 다음 환자는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조금 이제 대상이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그 우리 사람 간에 하는 동종 이식이 불가능하고 앞으로 5년에서 10년 내에 이식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고 그런 항체가 엄청 많은 사람 한 5, 60대 정도 되고 60 내외 연세로 60 내외 항체가 90% 이상 그런 분들이 아마 해당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